영장을 집행하는 그런 수사관들의 또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 뭐 총기가 두드리 있다 그러면 총기를 뽑죠. 총기를 뽑게 되면 결국 수사관들의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명에.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뭘까요? 오피서들이 수사관들이 그죠? 단순히 증거로 보이는 이상이 해야 된다. 한마디로 뭘까요? 마약 자체가 관련되어 있다든지 구체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따라서 사실상 우리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 실제로 이런 unannounced entry clause라는 조항 자체가 우리가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마약을 우리가 관련 사택을 우리가 수색하기 위해서 영장 속에 우리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시사하지 않은 경우 마약 자체가 그죠? 일반적으로 개인적이고 그죠? 영목적 외의 경우 특히 특별한 어떤 어나운스 그죠? 고지하지 않은 어떤 그죠? 진입 자체가 실제로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그죠? 포함된 것에 나타내는 것이 특별한 사실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 이런 것도 우리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이제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진술서 내용에 보게 되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있다 그러면 한마디로 거기에 주고하는 사람 자체가 분명하게 피의자 자체가 증거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런 수색영장 자체가 집행될 때 따라서 이런 고지하지 않고 들어가는 그런 그 조항 자체에 대한 요청이 당연하게 우리가 승인되어야 된다. 그죠? 용납돼야 된다. 세 번째 원칙으로서 비록 경찰이 사전에 어떤 법적인 승인 절차를 우리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죠? 경찰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한 영장 집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스스로 해야 된다. 꼭 이 상황에서 한마디로 꼭 그죠? 우리가 편의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자, 네 번째 원칙으로서 뭘까요? 경찰이 사전에 권한을 그죠? 승인을 받지 않았다든지 하지 않았던 사유가 있다든지 또 사전의 승인 자체가 거부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경찰 자체가 한마디로 이러한 그 기본적인 요건에서 발생되는 이 사건 자체가 한마디로 현장에서 고지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결국은 이런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허락하는 거죠. 한마디로 고지 않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네 가지의 정부의 국가의 어떤 원칙이 명시에도 불구하고 수프림코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노로 그죠? 두드리지 않고 수색영장을 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집 자체가 한마디로 그죠? 이 마약 판매의 온상이라고 이제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라고 이제 한 거죠. 상황이.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고지하지 않고 이제 진입하는 것에 대한 요청 자체가 이제 그죠? 당연하게 그 주거지 자체가 한마디로 마약의 목적으로 그죠? 원상으로 사용될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그 마약이라는 게 없어지나요? 증거가 해야 된다. 그래서 두드리지 않고 한 영장 집행에 대한 타당성에 있어서 그죠? 그 진술 내용 자체가 사실 그 주거지 자체가 마약 판매의 원상이다 라는 어떤 정보가 있는 경우는 당연하게 노록의 워런트에 대한 유효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케이스죠. 하지만 할까요? 리차드 위스커신 케이스의 본 것처럼 대법원에 명백하다. 클랭크인 자체는 한마디로 이러한 그 마약 그죠? 조직 자체죠. 판매 조직 자체가 그냥 자동적으로 그죠? 두르지 않고 우리가 수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광범위한 그죠?
오픈된 그 브랭킬 룰이니까 원칙이 있는 건 아니다는 뜻이죠. 다 적용되는 거예요. 마약이라 해서 다 기자 무조건 농업으로 적용, 모든, 그죠? 농업 소치를 우리가 적용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스프링커트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위스콘신의 그런, 이런, 그죠? 농업, 그죠? 서치 워런트를 기본적으로 이런 중범죄, 마약 사범에게 적용하는 것도 허락하는 그런 광범위한 그 원칙 자체는 이제 무효다라고 이제 한 거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돼요? 뭐라고 법원에서는 판시했냐면, 최소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그냥 모든 원칙을 적용하는 브랭킬 룰 자체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뭘까요? 그런 형사적인 행위 자체의 일반적인 그 캐테고리를 관련된 어떤 문화와 관련된 거죠. 먼저 뭘까요? 그러한 원칙 자체는 너무 일반화시킨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건 자체가 우리가 어떤 증거가 파괴된다는 위험이라든지 또 안전에 대한 위협을 주고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니죠. 따라서 너무 그 일반화시킨 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브랭킬 룰을 적용한다. 이건 잘못된 거다. 또 마약 수사에 있어서도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한마디로 수사관들의 안전이나 그죠? 증거 보존에 대한 위험도 그죠?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하지만 모든 이런 마약 수사 자체가 그죠? 실적인 어떤 위험에 노출시키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수색 자체가 어떤 경우에 진행될 수 있냐면, 자, 그 집안에 그죠? 존재하고 있는 어떤 개인들이 어떤 마약과의 그죠? 어떤 활동과의 연관성이 없다든지, 따라서 오피스나 그죠? 이런 오피스에 대한 수사관들에 대한 위협을 가져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따라서 뭘까요? 결국은 그런 증거도 파괴될 가능성이 없다든지, 따라서 경찰이 뭐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수색당하는 그런 마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장소나 형태에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빨리 그죠? 디스트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형태나 어떤 위치라는 거죠. 위치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뭘까요? 정부의 이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증거를 보존하고 그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이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개인의 사생활 권리를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도 도주지 않고 진입하는 무노섭 침해되는 사생활 권리를 넘어설 수 없다. 두 번째, 이런 브랭킬 룰에 대한 적용 자체, 이런 이유 자체는 한마디로 다른 범죄에 그런 식의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여기서 보게 되면 수색영장에 대한 적용 자체나 한마디로 여기 보게 되면 관련 진술 내용을 보게 되면 고지하지 않고 진입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물에 대한 수색에 대한 대상에 대한 사물에 대한 파괴라든지 제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손실을 또 이제 수사관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또 이러한 요청에 대한 이유는 뭘까요? 수사관들이 실제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고는 우리가 트레일러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수사관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그 마약에 판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총기를 소지한다든지 또 다른 위험한 그죠? 총기를 소지한다든지 또 그걸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사관들의 진술 내용을 봐서는 그죠? 분명하게 이제 거주자가 트레일러 홈에서 당연하게 이제 총기를 갖고 이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수사관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이고, 한마디로 에머널드 같은 경우에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노록 서치에 대한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사유라는 것은 한마디로 거기에 도착되는, 그죠? 거기에 이제 한마디로 어프로치하는 그런 수사가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 뭘까요? 영장 집행을 위해서 그 트레일러 홈에 도착하는데 가는 동안에 발각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결국은 그 피의자에서 쉽게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뭘까요? 이러한 그 수행영장 자체가 밤에 집행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에머널드라는, 그죠? 피의자 자체가 한마디로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판매, 운용을 했다는 정보 자체는 한마디로 경관에 대한 안전에 대한 위협을 증명하는 어떤 구체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또 증거도 파괴되고, 비록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다 하더라도 뭘까요? 한마디로 영장 집행 적용이라든지 관련 진술 내용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은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뭘까요? 경관 자체는, 수사관 자체는 No execution warrant by showing, 한마디로 구체화된 사항들, 영장 집행에 관련해서, 그죠? 진입, 그죠? 관련해서 우리가 경고 없이 들어가도 좋다는 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소명해야 된다. 그죠? showing, 소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표시하는 어떤 증거도 없었다. 당시 영장 집행 당시의 상황 자체가 노킹, 그죠? 두드리지 않고 고지하지 않고 들어간 영장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상황을 우리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그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구체화된 사유도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뭘까요? 그 노록 두드리지 않고 필요하다는 그런 조항 자체가 실제로 이런 상황이 이런 사건에서 필요했는지, 또 국가 입장에서, 그죠?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어떤 증거도 우리가 제출 못했어요. 당시 영장 집행 당시에 한마디로 고지하지 않은, 그죠? 진입 자체가 왜 필요했는지도 그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또 리차드 케이스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어디나 통용되는 블랭킷 룰 자체가 한마디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집 자체가, 자, 마약의 운상의, 그죠? 집에 속하기 때문이다라는 유일한 목적으로 결국은 더 두드리지 않고 수색한다는 걸 허락한다는 일반적인 광범위한 원칙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원심법원 자체는 한마디로 당연하게 이러한 에러를, 법리를, 그죠? 위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노노 프로비전 자체가 에머널드의 헌법 위반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그죠? 라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우리가 그 법리, 그죠? 법리를 위반했다는 것,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수색영장의 적용이라는 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수색영장의 적용은 한마디로 뭘 제공하지 않은 충분한 구체적인 사유, 노록 서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 충분하게 구체적으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그래서 원심법원의 내용은 타당하다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겠죠? 고등법원의 좀 길지만 고등법원의 판결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결론은 간단한데, 그죠? 결론은 간단한데 이렇게 애둘러 가죠. 이렇게 둘러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뭘까요? 이런 블랭클로는 적용될 수 없다. 사안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뭘까요? 뭐 비록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하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영장 집행 발급 판사에 대한 심리는 원심법원에 우리가 충분하게 다시 할 수 있다는, 드노보 리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또 읽으셔야 돼요. 읽고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제 형법과 관련된 문제니까 굉장히 절차상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판례는 꼭 이해하고 우리가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벌써 이제 2시간 됐습니다만 여러분들 혹시 다음 시간 하게 되면 100페이지 넘어서네요. 반은 넘어가는데 하여튼 간에 이번 학기에 못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머지 그 판례는 여러분들이 다 읽으셔야 되고 사실상 나머지 판례 일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과제를 줄 겁니다. 그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캐터로기 나눠가지고 뭐 쓰시면 돼요.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 판례를 이해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쉽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그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또 오늘을 마감할까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기말 시험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말 시험 자체는 며칠 날이야? 20일 날이죠? 6월 20일 날, 그렇죠? 6월 20일 날, 4시부터 6시 사이에 이제 보는 걸로 하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준 판례 한 두 개 정도 케이스 가지고 이제 브리프를 작성하는 걸 할 거예요. 그걸 읽고 그냥 정리하는 수준이죠. 이해됐으면 브리프도 뭘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락 형태이면서 아이락 그죠? 그 이슈 룰이 뭐냐, 애플리케이션이냐, 그죠? 콘클루전이냐,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찾고 특히 여기서 플러스가 이제 똑같은 거죠. 프로시저, 그죠? 프로시저 히스토리 같은 경우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이 판례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었는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정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지할 테니까 그 부분에 이제 가지고 2시간 내에 1시간에 한 케이스를 가지고 정리해서 써서 쓰되 이거 가지고 뭐예요? 12시 그날 20일 날 12시 저녁 시간 넘기지 않게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기말고사는 대신 처리하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공지하고 또 실제로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 해당 케이스를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케이스 중에서 골라서 저희들이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 없습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다른 질문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